나로스타의 보이는 라디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오늘은 3월 초를 맞아서 우리 나로스타 쌤들의 라떼는 말이야를 주제로 한번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초등학교에 들어갔을 때, 중학교에 들어갔을 때, 고등학교에 들어갔을 때, 대학교에 들어갔을 때 이렇게 총 4가지로 한번 살펴볼 거고요. 그래서 일단 자기소개를 먼저 하겠습니다. 창진쌤 먼저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뉴스카페에서 근무하고 있는 불꽃 카리스마 이차르진입니다. 서진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유스카페에 컴백한 서진쌤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제가 소개가 뭐였죠? 댄싱 머신? 댄싱 머신 썸머입니다. 서진쌤은 유스카페에 정말 오랜만에 돌아오셨잖아요. 한 학기 만에 돌아오셨는데 애들이 8개월 만에 돌아온 것 같아요. 애들이 되게 많이 찾았거든요. 근데 돌아오신 소감이 혹시 어떠세요? 일단 오랜만에 돌아와서 너무 기쁜 마음이고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또 새로운 얼굴들도 많았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반가운 얼굴들도 네. 많았을 것 같고 애들 보니까 또 어떠세요? 교복 입은 모습이 되게 굉장히 좀 인상 깊지 않아요? 맞아요, 그렇죠? 맞아요. 초등학생 맞아요. 때 보던 네. 친구들이 이제 중학생이 돼서 교복을 입은 모습을 보니까 맞아요. 또 새로운 느낌이 들더라고요. 맞아요. 너무 새로웠어요. 저희는 같이 있었는데도 굉장히 새로웠어요. 맞아요, 맞아요. 선생님 더 그런 맞아요. 네, 맞아요. 한 학기에 공백이 또 있었으니까 또 창진 쌤은 연속으로 이제 3학기째 근무하고 계신 거잖아요. 네, 맞죠. 또 소감이 어떠세요? 저는 이제 좀 물화일체가 된 것 같습니다. 유스카페. 네. 뉴스카페로 오는 게 근데 사실 막 일을 한다는 느낌이 이제 크게 안 들어요. 네, 그냥 놀러 온다는 느낌이 조금 많이 든다. 아이들이랑 이제 얘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맞아요. 그런 느낌이 많이 들어서 지금 굉장히 좋은 영향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맞죠. 그러면 한번 본격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초등학교에 입학했을 때가 혹시 기억나세요? 저도 초등학교 이제 저는- 초등학생이 잘 기억이 안 나서 어제 생활기록부를 좀 뒤져봤습니다. 네, 그래서 조금 기억을 좀 되새겨봤고 네. 그랬습니다. 초등학교에 입학했을 때 저는 2009년도에 입학을 한 것 같거든요. 오, 근데 잘은 기억이 안 나지만 뭐 할머니와 아빠와 함께 입학을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입학했을 때. 네, 아, 딱 입학했을 때 새로웠던 저는- 것 같아요. 저는 엄마 아빠랑 그냥 평범하게 입학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서진 쌤은 저도 부모님이랑 같이 입학식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초등학교 친구들도 많잖아요. 유스카페에 또 4학년부터 출입이 가능하고 뭔가 초등학교에서 특별한 기억이 있었나요? 두 분 다? 초등학교에서 저부터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요? 네. 저는요 그 생기부 좀 뒤져보는데 진짜 재밌는 걸 좀 많이 했어요. 네. 일단은 급식을 먹는 날이 따로 급식을 매일 먹는데 도시락을 먹는 날이 따로 있었어요. 저희 학교는. 그래서 그게 이제 왜 그랬냐면 급식차가 맨날 안 왔었거든요. 오. 그래서 그래요? 네, 그래서 1, 2학년 때까지는 급식 말고 이제 도시락 먹는 날이 하루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걸 먹었었고 또 이제 이때부터 저는 컴퓨터에 관심이 많았는지 오. 타자 연습을 굉장히 많이 했더라고요. 타자 그래서 제 중학교 초등학교 이름이 신방학 초등학교인데 그래서 타자 검정 연습, 타자 자격증 그런 게 있었나 네. 봐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해서 500타까지 쳤던 걸로 기억해요. 초등학교 때 저도 지금 500타까지 안 나오는데 초등학교 때 이미 컴퓨터에 재능이 많으셨던. 네, 그러게요. 그래서 관심이 많았었던 것 같고 그런 게 다 생기부에 적혀 있더라고요. 좀 신기하게. 컴퓨터 자격증. 네. 저도 ITQ 이런 건 땄었던 것 같아요. 5, 6학년 때 뭐 포토샵까지는 아니어도 파워포인트, 한글까지 따서 그때 따놓게 좀 잘한 게 지금까지 한글을 좀 잘 다룰 줄 알고 파워포인트 어떤 걸 배워놓으니까 미리 캠퍼스도 좀 잘 이게 배치를 또 미감으로 잘 할 수 있고 그런 것 같아요. 서진 쌤은 어떠셨어요? 초등학교 때 제일 재밌었던 일 하나. 저도 네. 창진쌤 얘기를 듣고 생각난 건데 저도 방과후 때 컴퓨터 수강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막 코딩도 배우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오, 초등학교에서 코딩. 오, 진짜 잘한다. 저 코딩이라는 그게 없었어요. 근데 저도 안 배웠어요 네, 코딩을. 신기하다. 오. 그러셨군요. 저는 이제 초등학교 때 네. 그 경기도에서 전 경기도민이어서 네. 초등학교 때 이제 혁신학교라는 곳을 갔거든요. 혁신학교를 이제 필두로 한
초등학교에 갔는데 대안학교 같았어요. 약간 되게 새로운 것도 많이 하고 예를 들어 하루를 법원 체험의 날로 지정을 하는 거예요. 그 진짜 법원에 가는 게 아니라 네. 학교를 법원으로 만들어서 각 선생님들이 돌아다니면서 뭐 하나씩 맡아서 뭐 검사, 변호사 이런 거 역할 해볼 수 있게끔 이런 것도 있었고 계절 학기라는 것도 있어서 각자 배우고 싶은 과목을 선택해서 3일 동안 배우는. 저는 뭐 뜨개질, 미싱 이런 걸 했던 것 같아요. 그 좀 특별한 경우 좀 많이 했었어요. 그러면 이제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또 넘어가 볼게요. 네. 네. 중학교 때 이제 처음 교복을 입었을 때잖아요. 우리는 이제 요즘 중학교와 달리 교복을 필수로 입었었던 세대니까 맞아요. 교복에 대해서 좀 특별한 감각, 기억들이 있을 것 같아요. 저는요 이제 남자 학생들 이제 중고등학생 때 키가 많이 크다 보니까 교복을 제기 전에 저는 키가 너무 작았었거든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예상 키를 재러 갔어요. 네. 근데 그 예상 키가 178 나와서 전 너무 기뻤습니다. 너무 기뻤는데 근데 이제 중학생 때까지만 해도 170도 안 됐었어요. 그래서 교복을 계속 이게 접어야 되는. 줄여서 입었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남학생들 많이 큰다고 해서 했는데 그래도 좀 실망을 하긴 했죠. 그런 경험이 있고 네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지금 키가 그러면 지금 키요? 그 2m 조금 안 돼요. 2m 조금 안 되고 다들 그 정도 되지 않나요? 아 그렇죠. 네, 2m 좀 안 네. 되죠. 네, 그래서 키 얘기는 이제 여기까지 하고 알겠습니다. 서진 쌤은 어떠셨어요? 중학생 때 저를 생각해 보면은 사실 저는 그렇게 교복을 좋아하지 않는 학생이었어요. 왜냐하면 약간 불편했기도 하고 그래서 그 설레면 한 일주일 정도 가고 그 다음부터 쭉 체육복을 입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제 불편해서. 성인이 된 후에 생각을 해보면 그때 많이 입을 걸 하는 아쉬움이 있기도 있어요. 그쵸. 저는 교복 입는 게 되게 설레서 교복을 한 달 전에 사놓고 맨날 입어봤던 것 같아요. 맨날 입어보고 이제 그랬죠. 딱 단도 이제 박혀서 나오니까 다 되게 불편했었던 기억도 있어요. 그때 한창 단 다 박는 게 유행이었어가지고. 단을 박는 것이 어떤 건지 주름을 네. 그냥 통째로 박아버려서 네. 그 보통 치마가 나풀나풀거리는 네. 치마가 많잖아요. 근데 그거를 나풀나풀거리지 않게 하도록 H 라인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 딱 달라붙게. 그렇게. 그 초등학교 때 우리가 지금 친구들이 전혀 상상치도 못하는 초등학교를 또 보냈었잖아요. 잠깐 초등학교 이야기로 잠시 네네 다시 이전 하자면 우리는 놀토가 있었죠. 아 그쵸. 잠깐 놀토가 있었잖아요. 놀토 저도 근데 3학년 때까지만 있었던 것 같아서 잘은 기억이 안 났지만 창진 쌤은 어떠셨어요? 저는 조금 오래 있었어요. 저 중학생 때 없어졌던 거. 아 진짜요? 중학생 때 없어가지고 놀토 때 저는 뭘 했냐면 이때 동아리를 하나 했었어요. 동아리가 초등학생 때 수학 영재부로 들어가요. 수학 영재부로 들어갔는데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어려운 계산 문제 정도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옆에 있는 친구들 막 서술형 풀고 막 이러고 있는데 약간 소외감 느꼈어요. 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놀토 때 안 놀토 때 이제 그런 걸 했었던 것 같아요. 동아리 이런 거. 맞아. 그 놀토가 무엇이냐면 2주 격주당 한 번씩 토요일에 학교를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 주 학교 나가고 한 주 토요일은 쉬고. 그래서 저는 학토 뭐 이렇게 불렀었던 것 같거든요. 학교 나가는 토요일 놀토. 맞아. 약간 이런 식으로 했었던 것 같아요. 놀토, 학토 약간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저는 생각해 보면 그 보통 학교 나가는 토요일에는 체육 활동을 좀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응. 체육 활동도 많이 했었어요. 그쵸. 맞아요. 4교시밖에 안 했던 것 같고 그 4교시 끝나고 뭔가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그 풍경들이 좀 새록새록 가끔씩 생각나는 것 같기도 해요. 서진 쌤은 또 어떠셨어요? 놀토가 있었을 때. 놀토가 있었을 때 네, 수업이 딱 끝나면은 한 오후 1시 정도 되나요? 그랬던 것 같은데 그때 수업이 끝나고 이제 친구들이랑 같이 놀이터에 가서 놀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맞죠. 토요일날 항상 그랬던 기억이 저도 있었던 것 같아요. 토요일은 점심도 안 주고. 네 맞아요. 배고팠던 기억도 많이 있고. 맞아요. 그리고 이제 체벌도 없어졌죠. 초등학교 저 1, 2학년 때까지는 있었던 것 같은데 많은 변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초등학교 때도.
지금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쵸 그쵸. 네. 절대 있을 수 없는 네. 일이죠. 다시 중학교로 다시 컴백. 다시 컴백해 보겠습니다. 네. 중학교 이제 고등학교 때로 조금 더 넘어가 보면 중고등학교도 확실히 좀 다르잖아요. 중학교 3년과 고등학교 3년 어떠셨나요? 고등학교 때 뭔가 중학교 때 달랐던 점이라든지. 중학교 때는 일단 교복 얘기했죠, 그렇죠? 그리고 중학교 때 스포츠 클럽을 했었어요. 수요일마다 하는 게 수요 스포츠 클럽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이때 여러 가지를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그때 굳이 막 스포츠만 하는 게 아니라 뭐 드럼도 하고 뭐 사역도 해보고 그런 거 되게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좀 자기를 찾는 시간들을 이제 중학생 때 그랬던 것 같아요. 사격까지. 네, 사격을 이제 비비탄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총 쏘는 거였거든요. 신기하다. 네, 그쵸. 학교 안에서 네, 하는 학교 안에서 하는 거였어요. 오. 그래서 안에서 하는 거였는데 저는 사격을 제일 좋아했었던 것 같아요. 그 관역에 맞추는 게 되게 재밌었거든요. 그럼 군대에 계실 때 군대 있을 때도 저는 만발사수였습니다. 아 진짜요? 네, 총을 좀 잘 쓰는 것 같아요. 서진 쌤은 또 이제 중고등학교 들어가시면서 오늘 저는- 초등학교와 달랐던 점? 중학생 때는 일단 매점이 없었는데 고등학교에 들어가니까 매점이 있어서 일단 너무 좋았습니다. 맞아, 중학생 때는 거의 다 매점이 없었어요. 맞아요. 저희 학교도 없었고 저도. 고등학교 되면 이상하게 좀 애들이 많이 먹으니까 만들어준 것 같아요, 매점. 맞아요. 진짜 자주 갔었던 기억이 나요. 네. 저도 학교에 매점이 있었어가지고. 네. 그리고 또 초등학교와 다른 점을 꼽아보자면 급식차가 초등학교 때는 있었잖아요. 그쵸. 잠깐 있었던 것 같은데 중학교 때는 뭔가 반끼리 먹는 게 아니라 바로 야생에 뛰어들어서 내가 찾을 무리들을 같이 먹을 무리들을 찾아야 되고 이런 어려움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아, 이게 그 친구들이랑 같이 먹는 그런 네. 시간들이 많았으니까. 그쵸. 맞죠. 저도 생각해 보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이제 학기 초반에 이제 약간 기선제압 같은 게 막 있었거든요. 남자들끼리 놀아서 다 같이 이렇게 막 하고 몇몇 떨어진 애들은 못 가고 그랬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요즘 또 중학생들까지도 반끼리 먹는다는 이야기가 되게 많아요. 반끼리. 오, 근데 네. 좋은 것 같아요. 급식차가 응, 오는 응. 훨씬 건가요? 좋은 것 같아요. 아니요, 그냥 반끼리 반끼리 급식실에 가는. 근데 좋은 것 같아요. 네, 저도 중학교 때부터 벌써 이렇게 뭔가 따로 방임이라고 해야 될까요? 방임? 맞아, 알아서 무리 알아서, 지어서 알아서. 먹고 그런. 각자 도생. 네, 그래서 뭔가 입학식 때는 혼자 먹는 친구들도 좀 보였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뭔가 반끼리 먹는 게 중학교 때까지는 좀 괜찮은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네. 맞아요. 또,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응. 또 서진 쌤은 또 7교시 아, 적응이 힘드셨다고. 맞아요. 원래 초등학생까지는 한 6교시 정도만 했었는데 갑자기 7교시를 매일매일 하니까 좀 힘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맞아요. 저희도 그러지 않았나요? 그쵸, 네. 7교시. 막 7교 되면 막 눈에 막 다크서클 막 생기고 그랬었던 것 같아요. 너무 피곤해서. 힘들었어요. 네. 고등학교 때는 다 거의 5일 내내 7교시니까 더 힘들고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고등학교 때 재밌었던 일화나 재밌었던 일이 있나요? 재밌었던 일. 반장썰 한번 좋습니다. 근데 이게 크게 막 재미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제 저는 이제 학기 초에 저도 회춘을 하자면 초등학생 때 6학년 때 말고는 회장을 해본 적이 없어요. 네. 그리고 중학생 때는 아예 해본 적이 없고 그래서 고등학생 들어와서는 한번 내가 반장을 해보자 해서 학교 초에 이제 두루두루 막 친하게 놀려고 뭐 축구하러 가자, 배드민턴 하러 가자, 막 같이 공부하자 이런 거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다 거절을 하는 거예요. 미안하다. 안 할 거야. 근데 딱 거절당해도 막 크게 개의치 않았어요. 왜냐면 이제 부탁하는 게 이제 부탁했다고 거절당해서 막 상처 입은 표정 내면은 그게 좀 더 이상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쵸. 네, 그래서 가지고 그냥 반에 내성적인 친구들이 많이 있구나. 또 이제 이때는 혈액형 차이 좀 많았어요. A형이 좀 많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막상 이제 반장 선거를 나갔는데 거의 몰표를 받은 거예요. 오. 네, 그래서 기분이 너무 좋았죠. 그 이후로 또 말을 계속 거는데 더 뺐던 그런 썰이 있었습니다. 너무 네. 적극적인 네. 학생이었군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도 하는 일이 좀 비슷한데 저 고등학생 때 좀 성적을 잘 받았어요. 수학을. 그래서 선생님께서 수학을 애들 부지한 친구 알려주라. 그래서 아침에 일찍 가가지고 수학을 알려줬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그게 생기부에 적혀 있더라고요. 기억해보니까 그랬었어요. 네. 창질쌤 생기부 성적이 수학만 네, 맞아요. 수학만 이렇게 톡 써있고 다른 거는 다 괜찮아요.
벌써 엄청 알았어요. 네. 그러면요. 서진 쌤은 고등학교 때 뭔가 제일 재밌었던 게 있나요? 저는 생각을 한번 하고 있을게요. 네. 민경 쌤 먼저. 저는 그 고등학교 자체가 사립 불교 고등학교였어가지고 불교. 네 많이 없어요. 전국에 많이 없는 학교여가지고 머리를 밀면 장학금을 준다 이런 카더라가 있었고 근데 진짜는 아니에요. 진짜는 그 이사장님이 그렇죠. 스님이셔서 맨날 이제 뭐 입학식 때나 종업식 때나 졸업식 때 오시고 수계식이라는 것도 하고 그러니까 세례식처럼 네. 그 학생들에게 불교 법명을 내려주는 어떤 행사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자는 3글자, 남자는 2글자 이랬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청명 이렇게 남자한테 지어주고 뭐 연화행 이렇게 지어준 그런 특별한 행사도 있었고 저는 갑자기 무량지 막 이런 거였어요. 그래서 왜 나만 무량지야? 왜 나만 무량지지? 이런 생각도 했었고 또 학생회 경험도 있고 동아리도 되게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서진 쌤 생각해 보셨나요? 생각이 났습니다. 저는 그 중간고사랑 기말고사를 본 다음에 이제 방학을 앞두고 있잖아요. 근데 그 시기 동안 반 친구들이랑 다 같이 모여서 막 노래방도 가고 뭐 음식도 만들어 먹고 했던 게 좀 재미있는 기억으로 남습니다. 학생회도 하셨다 그러지 않았었어요? 네. 뭔가 지금 학생회 준비하는 친구들이 꽤 될 것 같은데 어떤 팁 이런 게 있을까요? 일단 자신감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자신감. 네. 저도 자신감 하나로 뽑혔거든요. 뭔가 큰 한 방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학생회에서 홍보부를 맡았었는데 지원자가 60명이 넘는 거예요. 1학년 지원자만. 근데 10명 안에 제가 뽑혔었어요. 그래서 저의 팁은 만약에 그런 홍보물을 잘 만들 줄 알고 근데 요즘 미리 캔버스가 있긴 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많이 보편화돼 있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포토샵 좀 다룰 줄 알고 PPT 다룰 줄 알고 뭐 적당히 미감이 있다 그러면 포트폴리오를 제출하세요. 전 그래서 뽑혔어요. 전 그래서 뽑혔어요. 준비서 철저하다. 네. 좋다. 자기소개서도 그때는 다 손으로 적는 그런 건 것 같아요. 지금도 보니까 열심히 10줄 이상 빽빽히 적으세요. 이런 게 팁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셨죠? 꼭 기억하세요. 네. 창진 쌤도 어떤 필승 전략 이런 게 있나요? 반장 저요? 뽑히는 필승 전략. 반장 부담스럽다고 느끼는 게 보여도 일단 계속 다가가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뭔가 뽑히려면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한 것 같아요. 아까 선생님 말씀해주셨던 것처럼 자신감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또 고등학교 때는 야자도 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또 힘들었을 것 같기도 해요. 학업 스트레스가 딱딱 오는 시기니까. 야자 다들 어떠셨나요? 해보셨나요? 전 잘 안 해봐가지고. 저는 야자를 이제 저희는 1, 2학년 때는 필수가 아니었고 3학년 때만 좀 신청해서 하는 그런 거였어요. 저는 신청해놓고 거의 학원을 갔습니다. 학원을 갔던 기억이 거의 야자 쨌다는 소리죠. 야자 안 하고. 네, 야자 안 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야자 학업 스트레스 크게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수학 말고는 다른 거 관심이 없었어가지고 예,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맞아요. 석식에 또 추억이 있죠. 그런 야간에 먹는 학교의 밥맛 이런 것도 있죠. 서진 쌤도 야자 해보셨나요? 네,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거의 매일같이 야자를 했었는데 네, 매일 출석을 하다 보니까 그 감독하시는 선생님 분이랑 친해져서 막 그 선생님분이 먹을 것도 주시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야자라고 하면 야간 자율학습의 줄임말인데요. 고등학교 때 이제 7교시까지 끝나고 나서 자유롭게 공부를 하는 시간이에요. 한 10시 정도까지인가요? 보통은? 10시, 9시? 9시? 네, 요 정도까지 거의 9시부터 9시까지 학교에 있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 체육대회도 엄청 재밌었을 것 같은데 막 반티 대란도 일어나고 그랬잖아요. 한창. 맞죠. 체육대회 때 뭐 관심 있었던 종목이라든지 이런 거를 잠깐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종목이 줄다리기 일단 기본적으로 있었고 계주 있었고 또 피구 있었고 축구 뭐 풋살 농구 굉장히 다양하게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한 번에 다 진행할 수 없으니까 하나씩 이렇게 보면서 사람들 이렇게 구경하러 갔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다 했었어요. 줄다리기만 개주도 하는. 다 해서 근데 개주가 이제 마지막에 힘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힘든데 그때 어떻게 했는지 다 이겼어요. 아 선생님 마지막 네, 주자였나요? 마지막 주자였습니다. 우와 네. 대단하다. 그때는 이제 키가 작은 친구들이 오히려 좀 잘 달리는 것 같더라고요. 왜냐면 근육도 이게 많이 없고 운동을 막 크게 막 전문적으로 한 게 아니니까 장신 친구들은 잘 달리는 애들은 운동을 하는 친구들이었어요. 네. 그래서 이기긴 했는데 장신 친구들한테 약간 열등감을 느끼긴 했습니다. 네. 그랬던 좀 재밌는 추억들이 많이 있었죠. 또 서진 쌤은 어떠셨어요? 체육 대회나 학교에서 이뤄지는 행사? 체육 대회를 생각해 보면은 저는 줄넘기 단체 줄넘기 한 게 제일 기억에 남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제일 잘하는 종목이었던 것 같고 그리고 반티 맞췄던 게 기억에 남습니다. 반티 맞아요. 막 페이스북에 우리 이거니까 따라하지 마. 맞아. 이런 거 올리고 맞죠. 개인이 다른 반하고 기싸움하고 이랬던 경험도 있고 저도 체육대회 때 근데 되게 막 특별한 종목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닭싸움 이런 것도 있었고. 닭싸움, 네. 닭싸움 신기하다. 그쵸? 그 약간 불화가 있을 수도 있었을 맞아요. 근데 뭐 넘어져가지고 다친 친구들도 네. 많고 노다리 밟기 이런 것도 있었어요. 노다리 할게 진짜 완전 컨셉 확실하네요. 학교. 그쵸. 노다리 밟기 어. 그 다른 사람 등 밟고 네. 얼마나 빨리 가는지 뭐 오. 이런 거 있고 또 무슨 종목이 있었더라? 또 팔자줄 넘기 이런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팔자 줄넘기. 이렇게 하는 거. 아니. 이게 두 명이 돌리고 있으면 네. 이렇게 아니라 순환하면서 미안해. 생각지도 못한 팔자줄 여기 넘어가세요. 민망하니까. 알겠습니다. 대학교 얘기로 넘어갈까요? 대학교 네, 얘기로. 네. 대학교 새내기 시절이 존재했잖아요. 우리도 이제 고학번이지만. 그렇죠. 네. 근데 이제 학번이 비슷하잖아요. 우리가 네. 학번 비슷한데 코로나 때문에 대학교 새내기 생활을 잘 즐기지는 못했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한 1, 2년 뒤에 코로나가 많이 개선이 됐고 그러면서 학교에 다시 다니면서 또 많은 일화가 있었을 것 같은데 서진 쌤 그 대학교 때 재밌는 대학교 때 활동 네. 이제 대학교 오시려고 하면 조금 우울해져요. 왜요? 내용 조금 우울해져요. 일단 21학년에 코로나 이슈로 이제 학교를 못 다니고 이제 대학교 얘기가 할 얘기가 없는데 이때 같은 동기들이 저보다 나이가 조금 어렸어요. 제가 좀 늦게 대학에 입학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래서 학점을 어떻게 듣는지 모르는 친구들이 많았고 그런 거 좀 알려주는 알림 보시였습니다. 창진 쌤이 네, 알려주시는. 제가 거의 알려주는 거의 봇이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오, 역시 지식에 대한 좀 빠삭한. 네, 그리고 네, 끝이에요. 대학교 때 하셨던 활동 이런 게. 이때 친했던 동기 한 3-4명하고는 지금도 도란도란 잘 지내고 있긴 해요. 네, 그거 말고는 끝. 네. 우리는 새내기 배움터도 못 가봤잖아요. 새내기 새로 배움터, 그렇죠? 서진 쌤은 저랑 같은 학원이신데. 가보셨다고 네. 하셨다고 들었어요. 네. 네. 예비대학 가보셨다고. 네, 그랬죠? 예비대학. 예비대학. 대학교 때 혹시 즐거웠던 기억이 어떤 활동? 저도 막 많은 활동을 한 건 아니라서 크게 기억에 남는 건 없지만 새내기 때부터 생각을 해보면 그때 코로나 시기여서 한 학기는 비대면으로 수업했던 기억이 있는데 맞아요. 사실 저는 좀 좋았던 기억이었습니다. 네. 집순이로서. 그렇군요. 그 새내기 배움다가 뭐냐면 2박 3일 동안 뭐 새내기들 포함해서 뭐 학생회 이런 사람들까지 같이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우리 학교의 문화에 대해서 좀 배우고 우리 학교 뭐 수강 신청 어떻게 하는지 우리 학교에 뭐가 있는지 이런 것들 다 소개하는 자리입니다. 놀고 그런 자리고 예비대학도 비슷한 맥락입니다. 그러면 다른 거는 안 해보신 거? 동아리. 동아리. 이제 민경 쌤을 먼저 얘기해보세요. 저는 이제 할 얘기가 그렇군요. 이제 워크숍 주간 한번 얘기해 볼까요? 그쵸. 저는 워크숍 때 필수로 들어야 되는 것 빼고는 안 들었습니다. 네. 대학교 워크숍 주간이 뭐냐면 그 이제 전공별로 어떤 하루 이틀을 지정해서 뭐 전공과 관련된 활동을 할 수 있는 기간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IT 계열은 어떤 워크숍을 해요? 아 감사합니다 물어줘서. 네. 맞아요. 그 IT는 이제 자기가 만든 프로그램이나 이런 어플 같은 거를 소개하는 그런 걸 했었거든요. 저는 구경만 했습니다. 참여하신 거는요? 네, 그런 거 했었어요. 네. 워크숍 때 그리고 이제 민경 쌤이 했던데 가려고 갔었는데 안 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연극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하고 있는 걸 봤는데 순서가 어떻게 잘못됐나 봐요. 네, 순서가 바뀌거나. 아마 다음 순서 전 네. 순서였던 것 같아요. 그때 좀 신기했던 게 저희 IT는 막 이게 좀 소개하는 거를 했었는데 여기는 뮤지컬 하고 있는 거예요. 막 팔찌도 막 주고 뭐 맞아요. 주고 하니까 파티였어요. 신기했어요. 파티였어요. 네, 그래서 막 카톡도 오픈 채팅 파서 이렇게 하고 있고 되게 재밌어 보이게 놀더라고요. 네. 아니 천세 인싸들이라고. 지금 그 말 조금 치워야 될까요? 너무 예의가 없는. 아니. 그래서 되게 재밌게 노는 모습 인상 깊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서진 쌤은 그 전공이 영어학이랑 사회복지. 네. 그러면 이 두 전공에서는 워크숍을 어떤 걸 하나요? 전 다른 전공은 잘 몰라가지고. 사실 그때 아, 자체 유강을 자체 유강을. 죄송합니다. 네. 저 근데 영어에서도 그런 거 할 수 있어요. 막 프레젠테이션 이런 거 할 수도 있으니까. 네. 근데 제가 약간 기억을 되살려 보자면 네. 사회복지에서는 그 교수님들이 사회복지 교수님들이 되게 적극적이시거든요. 네. 그래서 먼저 뭔가를 하시고 인스타도 교수님들이 하시고 이런 거. 그래서 회대 뭐였더라? 그 해리포터 컨셉으로 네. 회그와트 해구 같은. 오 멋있다. 이런 식으로 뭐 해리포터 컨셉으로 뭐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저희보다 더 잘하시네. 완전 폭폭폭폭. 전공이 되게 많으신 것 같아요. 네. 저는 이제 뭐 사회학이랑 신문방송학 전공인데 신문방송학 전공은 창진 쌤이 구경하러 오셨던 네. 것처럼 연극하고 뮤지컬하고 광고 뭐 있죠? 다큐 이런 거 그냥 온갖 것에 뭐 다 나갈 수 있는 전공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좀 염두에 두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교수님과 또 유대감도 갖고 사후평가에도 가거든요. 심지어 MT를 가요. 오 MT 좋겠다. 네, 하루 MT를 가요. 그 교수님들이 또 오셔가지고 뮤지컬은 어땠다, 광고는 어땠다, 영화는 어땠다 다 평가해 주시는 자리였습니다. 그 사회학은 제가 겹쳐가지고 가진 않았는데 망한 쪼끌 대회, 망한 쪼끌 대회. 네, 망한 레포트 대회. 와 우울하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 뭐 있죠? 예를 들어 뭐 황새가 출생률에 미치는 영향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신기하다. 되게 신기한 주제 그런 걸로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동아리를 그 두 분 다 안 해보셨는데 저는 뭐 풍물 동아리와 지금 춤 소모임을 하고 있고요. 또 대학교는 왜냐하면 자율성에 맡기기 때문에 별로 참여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은 참여 안 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동아리도 선택이지 뭐 또 수강 신청도 마음대로 할 수 있지 워크숍도 선택할 수 있지 이래가지고 또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하는 것 같아요. 또 대학교 친구랑 고등학교 친구랑 또 다르기도 하죠. 많이 다르죠. 그렇죠. 같은 전공을 선택한 사람들이 보통은 저는 더 친해졌던 것 같고 고등학교 친구들은 자연스럽게 다른 전공으로 빠지다 보니까 멀어졌던 것 같고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두 분은 어떠셨어요? 저는 오히려 고등학생 때 친구랑 아직까지 더 친하게 지내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친구들은 매일같이 같은 반에서 모여서 보다 보니까 좀 자연스럽게 친한 것 같고 이제 대학생 때 친구들은 그냥 겹치는 수업만 보고 이제 아니면은 굳이 안 보다 보니까 좀 대학생 때 친구들이 더 안 친하다. 그렇죠. 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저는 그래도 진짜 다행인 게 같은 고등학교 출신의 대학 같은 과 이렇게 있거든요. 친구가. 네. 그 친구 말고는 저도 같은 수업 듣는 동기들. 네. 솔직히 이제 할 말이 없어요. 네. 그 대학에서는 또 그렇게 친구들끼리 밥을 먹는 경우도 있지만 혼자 먹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렇죠.
혼자 있고 싶기도 하고 가끔은. 아 맞죠. 그쵸. 오히려 좋아. 뭐 이런 느낌. 자신에게 투자하는 시간이 많이 네. 필요한 거죠. 네. 그다음 뭐 여하구 휴게실, 남하구 휴게실 이런 것도 있고 거기서 쉬기도 하고 또 과방이 있고 과잠이 있고 이런 것도 고등학교랑 다른 것 같고요. 공강 시간에는 보통 어떻게 하세요? 다 쉬시나요? 그 공강 시간은요. 저는 이제 도서관에서 이제 소파에서 자거나 아니면 전에 했던 수업들 복귀하는 그런 시간 같습니다. 네, 그거 말고는 네, 없습니다. 저는 공강 시간이 한 1시간 정도 되는데 네. 그때 보통 밥을 먹는데 완전 천천히 먹어서 그 1시간을 다 그렇군요. 채우는 편입니다. 저는 공강 시간이 없긴 해요. 오. 네. 학생 쓰시는구나. 네, 그냥 9시부터 12시 수업 있고 12시부터 3시 수업 있고 그래서 공강 시간이 없긴 한데 보통 이제 수업이 일찍 끝나면 밥을 먹거나 아니면 저는 신문 방송생들만 갈 수 있는 그 언론 매체실이라는 곳에서 죽치고 지방령처럼 앉아 있거나 약간 이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공강이라는 것은 이제 비워져 있는 강의 시간을 말하는데요. 그러니까 강의 시간이 9시부터 12시까지 있고 그 3시부터 6시까지 있으면 이 3시간이 비게 되잖아요. 그 3시간에 어떤 걸 하는지 물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한 수업당 근데 대학 강의 시간 되게 길잖아요. 그렇죠? 3학점이라고 치면은 3시간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한 수업을 3시간 동안 하는 것입니다. 분할 수업이라고 해서 2번 수업하는데 한 수업당 1시간 15분 정도 이렇게 하는 수업도 있습니다. 맞아요. 힘들죠. 솔직히 한 과목을 3시간 동안 내리하려면 힘들긴 한데 어쩔 수 없습니다. 대학생은 강하니까요. 시험인데 개강해지는 시간. 그러니까요. 그렇죠. 대학생은 강하죠. 네. 개강하니까. 개강했으니까 개강합니다. 네. 또 대학교 시험도 다르게 보잖아요. 고등학교 때랑 어떻게 다른가요? 또 IT랑 인문계열이랑 또 다를 것 같은데. 저희는 또 의외로 안 다를 수도 있어요. 이게 컴퓨터를 배우긴 하는데 손으로 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서 오 진짜요? 네, 종이에다 시험 보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러면 그 코딩 그 막 네, 숫자 손으로 이렇게 숫자 막 이런 손으로 거다 다 써야 적는 돼요. 거. 어머 세상에. 그 주기율표 외우는 거랑 주기율표 비슷하겠네요. 그쵸. 비슷하죠. 예. 근데 조금 더 어려운 것 같긴 해요. 네. 저는 그래서 거의 외우는. 그럼 네. 어떻게? 그 걱정 안 해주셔도 됩니다. 신기하네, 신기하네요. 고쳐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진 쌤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학과마다 다른데 영어학은 좀 객관식 문항이 많은 편이고 이제 사회복지학과는 좀 더 서술형 문항이 많은 편입니다. 맞아요. 저는 또 조금 다른 게 저는 중간고사 대체가 되게 많아요. 뭐 과제 같은 걸로. 네. 너무 힘들어요. 사실 근데 저는 시험보다 과제가 더 좋기도 하고 오히려 그 시간을 들여서 할 수 있으니까. 근데 시험은 단기 기억력이 맞아. 중요하게 여겨지잖아요. 그럼 시험 공부 한 3일 전부터 하고 막 뭐 이러는데 그러지 마세요. 그렇죠. 이제 대학교 때 또 학생회도 있는데 학생회는 너무 책임감이 막중하게 여겨져서 잘 안 하게 되는 것 같기도 해요. 맞아요. 성인들이 모여서 하는 곳이라. 맞아요. 선모쌤 학생회 하시면서 기억에 남았던 썰이 있을까요? 저는 대학교 때 이제 2학년 올라갔을 때 학생회 잠깐 했었어요. 학부 학생회. 근데 저는 너무 좋아하는 친구들이랑 같이 해가지고 오히려 더 많이 배운 경험이었어요. 네. 근데 짧게 해가지고 저도 학생회는 체질이 잘 안 맞더라고요. 뭔가 제가 좋아해서 하는 건 아니고 해보고 싶다 약간 이 정도였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오늘의 라디오는 여기까지 해볼까요? 그 친구들에게 새 학기를 맞이해서 하고 싶은 말 간단히 한 소감만 얘기해 볼까요? 새 학기 적응할 시기일 텐데 잘 적응했으면 좋겠고 또 너무 혼자 다니지 말고 두루두루 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파이팅. 친구들이랑 사이좋게 지내고 무슨 고민이 있으면 선생님들 다 유스카페에 있으니까 같이 이야기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안녕. 맞아요. 새 학기 때 또 새로운 학교로 가면서 적응이 많이 필요할 텐데 지금 아직 2주밖에 안 됐어요. 너무 상심하지 말고 계속 친구는 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마치는 것으로 할까요? 자,
오늘의 뉴스카페 라디오 보이는 라디오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 감사합니다. 안녕.